초대 챔프를 가리기 위한 결승 매치가 시작됩니다. 제1기 용성전,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결승 3번기 1구,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성전 첫 출발부터 정말 재미난 결승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두 기사의 만남이에요. 네, 김지석, 강동윤, 강동윤, 김지석. 드디어 이 두 천재 기사가 만났습니다. 네. 여태까지 비슷비슷한 길을 걸어온 기사인데요. 이 두 기사는 김지석 구단이 15승 12패로 상대전적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열린 그 대국에서는 강동윤 구단이 한 번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기사가 그동안 27번의 만남이 있기는 했지만 결승에서의 매치는 첫 만남입니다. 먼저 용성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성전은 일본 바둑 장기 채널에서 주최하고요. 한국기업 바둑TV가 주관합니다. 네, 대회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이라고 하죠.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 다음은 6집반이 주어집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자에게는 1,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번 결승 대결은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김석 구단도 이영구 구단, 이지연 구단 강자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강동윤 구단이 더 가시밭길을 헤쳐나왔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을 또 이겼고요. 사실 16강전에서는 이세돌 구단한테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전에서 변상일 구단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워낙 두 기사의 대결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이벤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승 2국 공개 해설과 함께 또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벤트 응모를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어떤 선수가 우승자로 이제 점치게 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과연 이 동갑내기 라이벌전 결승 1국의 기선 제압에 성공할 기사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 결승까지 올 수 있어서 기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았는데요. 꼭 결승에서 좋은 내용의 바둑을 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적이 항상 안 좋아서 이길 거라고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좀 기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승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제1기 용성전, 강동윤, 김지석, 강동윤 선수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89년생) 2002년에 입단에 성공한 강동윤 구단. 그동안 2009년과 16년에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은 2016년도 LG배 우승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강동윤 구단보다는 입단이 조금 늦었어요. 네, 약 1년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2014년도 삼성화재배 우승과 동시에 바둑대상 최우수 기상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대국 규정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2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김석 구단 올해 벌써 2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JTBC 챌린지 매치 1차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벌써 3번째 우승컵 도전하고 있습니다. 워낙 재밌고 또 중요한 대국이다 보니까 네. 또 김인국수님께서 심판을 맡아주셨고요. 네. 김지석 구단 3-3입니까? 그 3-3 간혹 나오긴 하죠. 근데 김석 구단이요. 흑번으로 3-3을 두네요. 네. 그 다음의 소목도 재밌어요. 이 결승전을 대비한 비장의 포석을 흑번으로 준비해온 것 같아요. 사실 돌가리기는 오늘 이뤄졌거든요. 그렇죠. 네, 흑번 포석을 미리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요. 100번으로 두게 되면 그렇게 포석의 선택권이 넓지 않기 때문에 흑번이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두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3의 소목 방향도 네. 이채롭죠. 역시 3-3을 둔 다음에 김석 구단이 좋아하는 두 칸 높은 구침을 선택했습니다. 김석 구단이 화점으로 두고 이렇게 두 칸 높은 구침 포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3-3이에요. 네. 화점일 때는 백이 대부분 3-3에 침입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방지한 것 같고 강동윤 구단도 좌상을 한 칸으로 굳혀뒀습니다. 한 칸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요, 그 백도 양화점 포석이 많이 나와요. 물론 흑백 모두 양화점 포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근데 오늘 이 결승전은 3-3도 나오고요. 소목에서 한 칸 굳힘.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포석 형태로 일단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그동안 만나온 길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한 6대4 정도로 강동윤 구단이 앞서갔고요. 네. 하지만 중반에는 8대3 정도로 김지석 구단이 앞서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 전적이요. 그 2012년 정도부터 2013년 한 1년 정도의 기간에서 김지석 구단이 5연승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상대 전적이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두 기사 간에서 2연승 이상의 그 성적도 없거든요. 그만큼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는데요. 그 딱 5연승 때문에 이 상대 전적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네. 2015년도부터를 살펴보면 3대3으로 팽팽해요. 네, 두 기사는 뭐 언제나 만나도 박빙의 승부고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101수, 147수, 117수 단명국으로 끝난 바둑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한방 전투로 인해서 국면이 정리된 바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결승전이니까요. 숨이 긴 바둑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동안과의 네. 만남보다는 이 결승에서 만남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이 두 선수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뭐 강동윤 구단은 약 16년, 김지석 구단은 15년 정도의 기사 생활을 했는데요. 한 8강 정도가 그 최고 높이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 8강을 뛰어넘어서 바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좀 두 기사 오랫동안 본 친한 사이지만 결승전에서 만나니까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결승 만남들을 살펴보면 이 동갑내기 기사들의 만남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송아지 삼총사의 대결이 여러 번 그렇죠.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87년생 이영구, 윤준상 선수의 대국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년배끼리 성적을 많이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89년생들 중에서는 역시 뭐 강동윤 구단, 김석 구단이 독보적이죠. 네. 그리고 뭐 송아지 삼총사들 뭐 3명도 실력, 뭐 성적이 독보적이었으니까요. 자주 만났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이 결승 매치가 좀 늦게서야 이뤄진 네.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오랜 기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요. 결승에서 처음 만난 거 참 특이하네요. 자, 김지석 구단이 좌하를 걸쳐두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합니다. 네, 여기를 걸쳐가니까요. 붙여서. 네, 요즘에 많이 백이 두는 진행이죠. 걸쳐갔을 때요. 여기가 두 칸 이미 굳히는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면 간격 자체는 뭐 나쁘진 않는데요. 그래도 여기를 두고 싶은 기분은 안 들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큰 자리로 손을 돌리거나 하는 것이 일단은 일감 같습니다. 그래도 전개를 하네요. 받아둡니까? 합영 모양이 재밌어요. 글쎄요. 왜냐면요.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사실 여기 약점이 이런 자리도 있고요. 여기도 남아 있고요.
귀도 남은 거 아닌가요? 귀도 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는 없는데요. 어느 한 곳을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한 곳이 지켜지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때에 따라서는 위로 눌러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한 칸 띄어서 응수하거든요. 그러면 뭐 벼는 깨지겠지만 네. 또 귀는 지키는 효과가 또 생기죠. 일단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흑이 다음에 뭐 이런 자리 오는 것이 정말 좋은 자리로 남게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눌러가거나 글쎄요. 갈라치는 건 약간 좀 어색해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 두고서 받아주면 받을 때 뭐 이 정도로 두는 것 보통의 진행입니다. 그럼 흑도 협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협공 자주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일단 문제는 이런 데를 씌워왔을 때가 흑의 응수가 만만치는 않아요. 축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축관계란 붙이고 끊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은 축 자체는 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흑이 좀 불리한 전투죠. 네, 받아두네요. 김지석 구단의 이 하변의 분수만 봐도 오늘 초반을 그렇게 좀 급전으로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지석 구단의 대국 내용 초반도 그렇고요. 뭐 거의 무리하지 않아요. 김지석 구단이 한동안 좀 연패를 겪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 다시 또 흐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특히 올해 너무나도 좋은 성적이고요. 강동윤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아마 그 프로 생활한 이후에 최악의 슬럼프였을 거예요. 이 2년 동안의 기간이요. 그 기간이 이제 LG배 우승하고부터 바로 그랬거든요. 이제 올해 2018년 들어오자마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랭킹도 지금 6위까지 올렸고요. 참, 강동현 구단도 이 용성전 첫 시작 때쯤만 하더라도 17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한 3계단, 4계단씩 오르면서 결국 탑10에 진입을 했고요. 그 강동윤 구단은 사실 예선전부터 그 예선과 본선부터 좀 힘든 길을 왔어요. 네. 죽음의 조에 또 편성돼서 또 2승 1패 최종전까지 가서 올라왔고요. 또 본선 16강, 8강, 4강 대진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힘든 상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들을 좀 어렵게 이기면서 기세를 좀 더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용성전에서만큼은 강동윤 구단의 기세가 김석 구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그 컸던 한 판이 뭐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라는 것이 네. 서력을 또 했다는 게 맞습니다. 굉장한 큰 승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바둑 자체가 상당히 좀 시종일관 엎치락뒤치락 어려웠고요. 아마 이번 용성전, 1기 용성전 대국 중에서 가장 치열한 바둑이 그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도윤 구단이 나중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그 냉정하고 냉철한 그 판단과 결단력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장고가 좀 길어지네요. 이곳으로 다가가는 것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가가는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하변 쪽으로 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위치가 좀 높아서요. 글쎄요. 벌린다면 한 이 정도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벌려도 다음에 백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터운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백을 압박하면서 두는 이 자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그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좌변을 가네요.
이제는 백이 받아쳐야 할 때인데요. 자, 강동윤 구단이 어느 쪽을 선점해 갈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 결승전에 이름을 올린 두 기사에 대한 프로필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두 선수 89년생을 대표하는 기사로서 네. 이름을 알려왔던 선수들인데요. 사실 그 첫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선수는 강동윤 구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강동윤 구단이요. 입단도 1년 한 4개월 정도 빨랐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김석 구단보다는 약 입단 이후 한 10년 정도는 빨랐어요. 네. 그 본격 기전 우승을 한 것도 좀 빨랐고요. 세계 기전 우승도 좀 빨랐고요. 그리고 랭킹도 그 초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빨랐습니다. 근데 네. 이 두 선수가 25살 이후부터 김지석 구단이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구단 승단도 강동윤 선수가 5년이나 빨랐고요. 네. 뭐 바둑 대상에서 신예 기사상 수상도 했는데 김지석 구단은 신예 기사상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최우수 기사상 수상을 했고요. 그 신의 기사상을 안 받고 건너뛰었어요. 네. 그 신의 시절에 김석 구단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을 내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강동윤 구단은요, 입단 이후부터 좀 빠르게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동안 27번의 만남에 있어서 김지석 구단이 조금이나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재미난 점이 한 판의 대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개로 끝났어요. 네, 그만큼 뭐 치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전투 바둑이 좀 많이 나왔어요, 두 기사 대국에서. 아무래도 김석 구단은 스타일상 그런 거고요. 네. 강도현 구단도 워낙 또 받아치는 것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두 기사 수일기 또 싸움이 또 오늘 볼만하겠습니다. 그 이번 용성전을 보면요, 이 피시아 방식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 수일기 어려운 부분에 걸렸을 때 상당히 좀 압박감이 심해요. 네. 그래서 그 수일기 집중력 빠르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판단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 두 기사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전 중에 하나가 또 JTBC의 챌린지 매치인데 네, 김지석 구단이 1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해 시범으로 진행됐던 피셔 방식 챌린지 매치에서 강동윤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두 기사는 그 피셔 방식에 최적화된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피셔 방식에서 성적이 좋네요. 그 또 요령이라는 것이 또 있겠죠. 피셔 방식에서 아무래도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분배하는 것도 기술이겠고요. 나중에 또 좀 쉬운 장면에서는 확실히 좀 손이 좀 빨리 나가서 네. 시간을 세이브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분명히 기술입니다. 전면전을 먼저 원하는 쪽은 흑인 건가요? 네, 일단 타이트하게 붙여갔고요. 붙여가지 않는다면 이 한 칸 높은 구침에서는 보통 이렇게 낮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낮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좀 더 강하게 둬서 상대의 지금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젖히는 수, 또 아래로 젖히는 수, 뭐 느는 수도 있는데요. 느는 것은 왠지 좀 당한 것 같죠. 네. 눌린 느낌이라서 아마 이렇게는 두지 않을 겁니다. 네, 바꿔서 보면 날일자 고침에 네, 어깨를 짚고 민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일자 구침이 많이 없어진 원인이 이렇게 위로 어깨 짚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요. 날일자는 또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활용이 많이 됐고요. 일단 가장 큰 것이 이 어깨 짚어가는 건데요. 이미 날일자의 형태로서 이것을 당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로 젖혀가거나 아래로 젖혀가거나, 네, 위로 아래로 젖혀갑니다. 그러면 역시 이곳으로 당연히 젖혀가겠죠. 네. 여기서 이제
있는 수도 있는데요. 이 수도 역시 좀 당했기 때문에요. 거의 끊어갈 겁니다. 근데 축이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네, 끊어가고 난 다음에 일단 이 상황에서 있게 되면 축을 허용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단수 한 방이 필요하겠죠. 아, 있습니까? 단수 한 방을 하고서 있는 것이 보통이죠. 아, 여기서 참네요. 그랬다면 걸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이 정도라는 건가요? 약간 당한 느낌은 드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은 좀 무거워요. 흙이요. 네. 이 자체로도 다음에 이 백한테 강력한 수가 없고요. 여기를 들어갔을 때도 이 석점 자체가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돌리거나 네. 둔다면 뭐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방향은 뭐 이런 식의 방향인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뭐 두 칸 정도 띄어서 예. 그냥 여기를 두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칸이 오면 여기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있게 되면 이 찝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으면 뚫어서 여기에 돌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백은 이어야 되는데요. 이 뚫는 또 뒷맛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 경영하면서 여기에도 응원을 보내고 이 맛까지 노리는 수입니다. 또 이런 데는 이미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요. 이런 데 한 번 더 붙여보고 싶은 기분도 들어요, 사실. 지금이요. 네, 그래서 보통의 막 진행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백이 많이 뭉쳤죠. 여기도 약간 당하고 여기도 좀 당한 느낌이니까요. 그럼 흙이 붙여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두터우니까요. 좀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예 뭐 여기를 끊어서 이곳을 당하더라도 여기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여기는 뭐 이 단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네, 역시 결승전답게 좀 긴장감이 흐르네요. 한 수 한 수 두 기사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석 구단이 이번 영성전에서 이렇게 손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템포가 확실히 좀 느립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초반 작전의 기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결승전이란 것 자체도 중요한데 네, 상대가 상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상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지석 구단도 역시 붙여서 물어갔어요. 네, 역시 계속 그 백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더 좀 당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뜻인데요. 해주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참았지만 네, 두 번은 해주지 안 않을 거예요, 되겠어요. 여기는. 뭐 반발 수단이면 역시 이수가 있겠고요. 네. 좀 무난하게 둔다면 위쪽으로 단수를 해서 뭐 이 정도는 당하겠지만 다음에 백이 이곳 오는 것과 뭐 이런 식의 오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네. 양쪽을 맛보게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수나 바짝 다가가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예측이 되네요. 자, 강동윤 구단이 이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붙인 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맞받아칠지. 생각보다 손이 빠르게 나오는데 네. 그냥 받아주는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성전 결승 매치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결승 1국입니다.
김지석, 강동윤, 김지석. 이름만 들어도 아주 내로라 할 선수들이 만난 대결인데 네, 두 선수는 워낙 또 경험이 풍부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던 두 기사, 특히나 결승전이라는 번기승부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번 용성전에 임하는 그 집념. 그 자체가 정말 흥미로운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랭킹 3위 김지석 구단과 6위 강동윤 구단의 결승 만남입니다. 자, 3번기로 펼쳐지는 경기에 있어서 첫 번째 대국이고요. 오늘 김지석 구단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붙였는데요. 네. 여기 또 받아줍니까? 저희가 깜짝 놀라면서 광고를 보고 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모양상 딱 봐도 네. 되게 약간 뭉친 느낌이 들죠. 근데 이렇게 받아주네요. 오늘 강동윤 구단의 컨셉은 확실하게 좀 일단 좀 침착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너그럽습니다. 네. 이러니까 음. 김석 구단이 오히려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0분 안쪽으로 들어섰고요. 네. 왜 이렇게 잘 받아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좌측에서 한 번, 상변 붙여가는 거에서 한 번, 두 번 받아줬으니까 다른 데서도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근데 것 같기도 한데요. 언제 화날지 몰라요. 김석 강동윤 구단이요. 일단은 잔뜩 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좌상처럼 이용하는 수단을 둘 곳이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막상 받아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저도 받아준다는 생각을 잘 안 해서요. 여기서 다음 한 수 저도 장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딱 일단 일감으로 네. 떠오르는 자리가 없어요. 아까 하중앙 두 칸 얘기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또 달라졌을까요? 수가 이렇게 오면요, 분명히 이 방면 오거든요. 그러면 아예 다른 쪽으로 가네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다가 오는 것도 워낙 좋은 자리라서 아예 두지 않고 원래 마지막으로 남았던 큰 자리를 갔습니다. 지금 한 10수 정도 이 벌린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요. 흙은 두고 싶은 데를 사실 다 뒀어요. 네. 여기를 먼저 갔죠. 백이 받아줬습니다. 여기도 뭔가 뭐 두고 싶은 붙임수 두고 또 받아줬어요. 여기도 받아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큰 자리 여기까지 와서 일견 보기에는 흙이 좀 발이 빨라 보이고 활발합니다. 근데 이제 백의 장점은 일단 뭐 단단한 실리죠. 여기서 15집 정도, 여기도 15집, 합쳐서 30집. 또 여기를 들어왔을 때 흙이 양쪽이 약하니까요. 네. 이곳에서의 발전성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흙은 이 모양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 바둑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흙이 하변엔 한 번 더 둔다고 해도 그 다음 수가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 모양을 계속 키운다면 이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요. 여기 돌이 있으니까 나갔을 때 뭔가 좀 강력한 공격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와 있으면 씌우는 자리가 괜찮네요. 일단 흙은 여기 한 칸이 좋아 보입니다. 다른 자리는 여기만큼 눈에 띄는 자리가 없어요. 물론 변도 큰데요. 글쎄, 일단 이 모양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칸 정도 돼 있어야 가능합니까? 네. 돼 있어야 여기 백석점에 대한 차후에 들어가거나 노려볼 수 있거든요. 상변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윤 구단의 선택은 흙 모양을 지우는 것과 아니면 백이 또 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자리요. 여기나 뭐 여기 깨거나 일단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뭐 들어가게 되면 흙이 뭐 한 칸으로 지켜도 뛰어나와서 한 칸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공격 당할 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진행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백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이 모양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칸 두텁게 띄워뒀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역시 이 방향이 훨씬 더 넓습니다. 넓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긴 조금 좁아요. 한 칸으로 지킨 다음에 들어가도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을 했고요. 역시 여기서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은 하나 느는 교환을 하고서 또 붙이게 되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못 잡게 되면 흙이 중앙에 세력은 얻었지만 실속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위로 붙이는 것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둔다면 우화 귀 쪽인 거죠? 네,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한 칸과 이렇게 두는 것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쎄,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실리로 좀 손해고, 위로 갑니까? 대단합니다. 위로 붙여가요, 거기를요. 안에서 대단합니다. 살려주겠다는 건가요? 네, 살려주겠다는 얘기고요. 김희석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둬도 뛰어나가서 변이 무너지고 여기 정도만 지킨 건데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위로 눌러서 네. 좀 아래에서 살게 하고 손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근데 타개가 너무 쉽게 될 것 같아서요. 글쎄요. 뭐 여기가 진행이 좀 돼서 마무리가 돼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은 백이 약간이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붙일 겁니다. 이러고 공격은 더 없는 건가요? 네,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끼워 있는 것과 옆으로 막는 수가 있는데요. 네. 끼워 있게 되면 뭐 호구를 하거나 사실 늘어도 여기는 백이 크게 살거든요. 그럼 젖혀서 막아볼까요? 네. 젖히는 것은 이어서요. 공격을 더 하려면 늘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 약점이 신경 쓰여서 사실 그냥 나를 작아도 잡기가 어렵고요. 받아야 되는데 맞기만 해도 살아있죠. 그리고 이 약점이 남아있고요. 있는 것은 뭐 역시 나릴자만 가도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네. 아래 실리를 내어주고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건데 네. 두터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두터움을 쌓아두고서 여기를 좀 더 노려보나요? 허술한 부분일까요? 네, 약하죠. 왜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터움을 쌓았는데요. 이 백이 여기를 갈라친 자리와 한 칸 뛴 자리가 정말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사실 집으로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좀 강력한 수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포석은 조금이라도 강도현 구단이 재밌습니다. 네, 잠시 머뭇거렸던 있겠죠? 네. 강동현 구단인데 거의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기에는 자체로 뭐 안에서 살게 되면 여기를 다음에 또 두기는 그렇거든요. 흙이요. 특히 또 한 수 둬서 이을 수는
없죠. 네. 발이 워낙 느려서요. 그냥 잊고 날일자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한 칸도 가능하네요. 그렇네요. 한 칸이 날 수도 있겠네요. 한 칸이 있다면 반대를 수가 막았는데요. 이것도 뭐 살려면은 어렵지는 않겠죠? 그 수는 여기를 두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가능한데요. 네. 여기 한 방 당하고서 여기 막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기 막는 수가 또 좋은 수네요. 뚫게 되면 네. 여기도 막습니다. 끊고 둘 때 여기를 이어야 되니까요. 네. 여기를 밀고 나가서 이 바꿔치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를 버리고 한 점을 잡아서 두는 건데요. 이 진행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흙이 싫다고 하면 뚫었을 때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뚫고 나가면 공격 대상이기는 잡히는 하네요. 말이 아니어서 백이 괜찮겠죠. 그래도 이 자세는 네. 그쪽일까요? 근데 안에서 사네요. 오늘 강조연구단의 컨셉은 확실한 것 같네요. 네.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고서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한 다음에 네, 뭐 여기도 해둘까요? 네. 이렇게 되면 살았죠. 네. 흙이 그래도 여기 막은 수는 있거나 뭐 늘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이 막은 자리가 크거든요. 나중에 뭐 이런데 느는 자리가 선수되면 여기도 그래도 한 10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이 편이 실리적으로는 훨씬 나아 보이네요. 백도 여기서는 뭐 안으로 들어가고 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김석구단이 좋은 수를 찾아냈어요. 여기 막는 수가 보통은 여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재치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아낄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들어가고 교환을 다 하겠죠. 네. 그냥 살아두네요. 다른 교환은 하지 않았어요. 찔러두는 거 하나만. 네. 글쎄요. 여기 들여다보는 교환은 손해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아끼네요. 나중에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 여기가 다르려면 방향 자체가 단수를 이렇게 하고서 네. 여기 단수가 다 다른 점인데 단수는 웬만하면 이곳으로 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손해는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나게 됐죠. 백은 두 집을 내고 깔끔하게 살았고요. 흑은 선수를 잡았습니다. 근데 외세 자체에는 활용당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두터운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까와 같이 우변을 노려가려고 해도 좀 다른 건가요? 뭐 여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더 돌이 뻗어나오게 되면 네. 이런 활용 자체가 백한테 큰 도움은 되죠.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분명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교환이 자체로 안 되어 있으니까요. 흑이 뭐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거 이런 수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때 붙이면 붙이는 것은 안 받아주겠죠.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씌웠을 때 넘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지금 두게 되면 한 칸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귀를 실리를 내주더라도 이 두 점을 노릴 겁니다. 여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방향은 우측이긴 한 거군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를 안 두면 뭔가 안 두면 둘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도 사실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백이 다음에 여기를 둘 때 뭐 붙여서 교환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완벽하게 지키면서 여기가 약간 또 얇아졌어요. 이수가 오면서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런 자리가 뒷맛으로 남죠. 네, 이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군요. 네, 뭔가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이 형태에선 가장 그 상용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밀게 되면 여기 당장 뚫는 것이 남죠. 지금 백이 축이 안 되니까요. 네. 한 번 더 넣은 다음에 뚫을 수도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 밀 수는 있겠지만 보통 있는다고 본다면 다시 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여기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를 막을 수도 있고요. 아, 그냥 상변이군요. 이거 뭐 처음으로 집바둑에 개가 승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자리도 물론 좋은 자리죠. 안 두게 되면 백이 흑이 둔 자리를 두거나 아니면 낮게 갔을 때 응수하기가 좀 흑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백이 얼른 입구자 여기 뒀어요. 지키죠. 김석 구단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될 타이밍에도 좀 안 하고 느긋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시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괜찮을까요? 시간 이렇게 되면 좀 쫓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바둑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다음 수가 또 어딘지 모르겠고요. 약간은 막막한 바둑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없으면 또 세이브할 기회도 없고요. 이렇게 시간 흘려보내면 자칫하면 그냥 20초 초읽기가 또 되는 수가 있어요. 네. 추가 시간이 초읽기로 변해버릴 수가 있죠. 네. 일단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백이 단단합니다. 약 45집 정도 확정가를 확보했고요. 흑은 이곳의 집이 여기까지 합쳐서 25집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기 받아주는데요. 지켜줍니까? 이제는 확실할까요? 이제는 뭐 집이라고 봐야겠죠. 상변이. 여기도 한 25집 보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쉬운 집 정도 마련이 됐네요. 네. 근데 뭐 집균형은 이미 100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100이 더 집이 불어나겠죠. 네. 그게 워낙 돌들이 약하니까요. 그러면 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뭐 기운 바둑은 아니지만 100이 약간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100의 선택인데요. 지금 물어보나요? 네.
아까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물어본다는 거. 지금 물어봐도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뭐 다르게 받을 도리가 없죠. 네. 이렇게 받으면 자체로 뭐 끊겨도 이상해요. 사실. 네. 끊겨도 이상하고 여기를 와도 이상합니다. 이 자리 당하는 순간에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어야 됩니다. 있는 건 당연한 수군요. 네. 이 피셔 대국에서는 당연한 수는 웬만해선 빠르게 두는 편이 그렇죠. 더 도움이 될 텐데 흑 2분 남았습니다. 글쎄요, 김지석 구단 안 이을 수도 있을까요? 역시 예, 이어뒀고요. 이어야 됩니다. 이제 백이 네, 네. 교환을 했다는 것은 아낌없이 다 하겠다는 뜻이고요. 중앙도 할까요? 네, 여기도 뭐 근데 여기는 약간 아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끊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 형태가 좀 약해지면요. 그래서 흙이 당장 늘지 않으니까요. 아끼고 뭐 여기를 한 칸 띈다거나 아니면 뭐 붙여간다거나 지금 흙이 한 칸 띄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백도 이곳으로 좀 돌이 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강동현 구단이라면 이런 데도 사실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가요? 네. 그럼 아닌 걸로. 강동현 구단 이런 들어가는 거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 사실 막상 들어가도 네.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흙이요. 그런 여기에 자리예요. 응원군이 있어서요. 막상 잘 안 잡힙니다. 입구자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여기 밀고 나와요. 그래서 늘게 되면 딱 호구가 돼서 네. 자세가 좋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게 되면 또 흙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제압이 젖혀서 안 되면 저도 끊어서 언제든지 백은 이 두 점 버릴 각오로 들어간 겁니다. 네. 일단 뭐 중앙 정리만 돼도 잘 된 네. 거니까요. 글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동현 구단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들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네, 해설 들으니까 들어갈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타이밍에 또 물어봤다는 게 그 네. 부분에 뭔가가 있을 것 네. 같네요. 들어가네요.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가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두는 거보다 들어갔을 때 응수 자체가 흙이 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지석 구단이 시간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뭐 그런 걸로 봐도 적시의 타이밍입니다. 상대의 시간에 따라서 두어가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군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것도 뭐 시간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어려운 수를 던져 놓으면 상대가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다음 수를 어디를 둬야 되는지 흑의 입장에서 약간 난감합니다. 일단 일감은 여긴데요. 네. 밀어 올렸을 때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은 한 칸인데요. 네. 역시 갖다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밑으로. 그리고 여기가 선수라서 이렇게 나와도 이거는 흙이 좀 더 어렵죠. 반대로 그럼 흙이 붙여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여기요. 예. 일단 이렇게 두면 당했어요. 이 자체로요. 이 교환 자체로 당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붙일 수도 있겠지만 기세상은 뭐 위로 두는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위로 두는 방향이 이런 것이 아닌 뭐 여기를 붙이는 거면 흙은 언제든지 백은 언제든지 이거를 또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 활용으로 또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 들어간 수가요. 어려워요. 김지석 구단이 이제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교환을 안 하니까 네. 또 역으로 단수. 글쎄요.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흙이 제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나오는 것은 나와서 다시 끌고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남아 있고요. 나오는 수가.
그럼 우변 대신 그냥 중앙을 선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진행은 백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김석 구단의 반격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10초. 하나, 둘, 셋. 어? 끌고 나오는 끌고 나오네요. 쪽인가요? 아, 단수를 하나 하고서 끌고 나옵니까? 아, 어떤 수일계를 내다보는 걸까요? 특이하네요. 백이 먼저 들어왔는데 예. 그곳에 대한 응수를 백한테 넘기고 흑은 그 다음에 싸우자고 네. 해요. 흑은 흑도를 돌본 다음에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 자체가 이렇게 나가나요? 이렇게 되면은 좀 크게 어, 번지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셋. 정말 싫은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자, 강동현 구단의 손이 빨라지고 있고요. 이건 근데 좋은 수가 흑이 나오지 않으면 10초. 하나, 둘, 다음 수가 왜 이렇게 어렵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계속 끌고 나오는데요. 뭐 내친 걸음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백이 그냥 늘어도요. 네. 흑이 여기를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이곳 끊기면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쪽으로 끊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한 점 잡은 제압을 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괴로워요. 따내야 될 것 같아요. 10초. 한 점을요. 둘, 셋, 넷. 당할 순 없죠. 네, 거기 못 당합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넉 점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이 밀어가는 수는 붙여서 자세가 나오죠. 이렇게 전투를 하겠네요, 흑도. 우변에서부터의 싸움입니다. 모양은 좀 흑이 사납지만 일단 실전적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붙여 나가야겠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후보자리 시간 급소죠. 공격도 계속하고요. 흑은 별 수 없습니다. 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백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격을 당하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늘어두는 것이 보통이죠. 자, 일단 중반전의 시작은 우측입니다. 현재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자, 용성전 결승 3번기 1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동훈 구단, 김지석 구단 오늘 초반 차분하게 진행됐던 호석이었었는데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돌들이 부딪히면서 극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백은 날일자로 가서 네. 갔는데 하면 뭐 예를 들어 뛰게 되면 뛰어서 좀 자연스럽게 여기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네. 날일자로 갔을 때 여기를 찝어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 걸까요? 받으려면 이어야 되는데요. 예. 이 형태가 젖히고 막을 때 여기가 선수예요. 네. 선수가 된다면 들어가는 것이 좀 남습니다. 근데 물론 당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백도 두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가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
아래쪽이 좀 이 방면 백 쪽이 얇아지죠. 네. 근데 아예 받아두는군요. 그쪽을 안 두네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잡아야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끊을까 하다가 끊으려고 하다가 이 결과는 강도현 구단이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는 것은 이렇게 두고 흙이 넘어갈 때 손을 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가 흙이 집이요. 한 18집. 뭐 크게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흙의 집은 아직까지도 50집 정도고요. 10초. 하나, 백집도 네, 45집 정도 확정가입니다. 늘어난 데는 없네요. 지금 여기를 붙여서 네. 받아주면 이것까지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일로 받아야 되겠죠. 자체로 득이잖아요. 요거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이 타이밍 자체가 일단 김석 구단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 귀를 받고 있다가는 백한테 끌려다니거든요. 근데 백은 연결을 하면 꽉 막아서 연결을 하네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환 자체가 득이 된 건가요? 이 교환이요. 여기를 나와도 흙이 막상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끊기는 자리가 좀 남기는 했나요? 넷, 다섯. 끊기는 자리가 남았는데요. 네. 백도 중앙으로 나갈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타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맞고 찝는 교환을 시켜두고요. 지금 받았습니다. 자, 여전히 좌측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갈까요? 지금은 글쎄요. 상변 쪽, 좌변 쪽으로 가거나 중앙을 좀 지키기가 좀 애매해요. 네, 이쪽으로 가거나 중앙을 하나 더 지키기에는 좀 발이 느리죠. 일단은 그래도 흙이 여기를 좀 뒀기 때문에 네. 약간의 벽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이 106점 자체를 좀 가볍게 버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좀 무거워진 겁니다. 나와서 끝난 자리가 생긴 거니까요. 흙은 침착하게 다 받아줘서 약 확정가 50집 정도고요. 100은 뭐 여전히 집 똑같습니다. 45집 정도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들어갔을 때 100이 발전성이 좋기 때문에 네. 100이 아직도 약간 편하고요. 네, 진행된 수는 많은데 그대로라는 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진행된 결과는 100이 그래도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좀 국면이 단순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뛰게 되면 같이 뛰어서요. 여기 모양이 좋아지죠.
흙이 이런 자리를 막는다고 해도 네. 여기가 뭐 그렇게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판을 훑어봤던 강동윤 구단인데 글쎄요. 보기에는 정말 이제 둘 자리는 좌변밖에 안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좌변을 가는 데에 있어서 네.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볼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입구자요. 형세를 확실히 좋다고 보고 있네요. 아예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아도 중앙만 지운 상태로 집으로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흑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구로 받아뒀고요. 그렇게 지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수가 이제 훨씬 탄력적인 수고요. 있는 것은 역시 무거워요. 이렇게 둬야 약간이라도 이 한 점, 이 변에 응원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역시 들어가는 것은 남아 있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보면서 백도 여기 들어가서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집으로 좀 손해거든요. 변을 좀 가볍게 보면서 타개하는 수법입니다. 중앙 단수는 아프지 않다는 건가요? 중앙 단수를 하게 되면 거긴 좀 가벼우니까요. 들어가죠. 이제는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단을 하겠죠. 여섯. 지금 차단을 반대로 하네요. 중앙 간다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이곳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이곳에서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나가게 되면 백이 좀 엷어지긴 합니다. 이 엷음을 노려서 지금 자변에 들어온 백의 부근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라서요. 맞고 끊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은 한 칸 정도 뛰어나가면 무난하죠. 중앙으로. 늘어두는 것까지 하기에는 중앙이 좀 시달릴까요? 늘게 되면 어차피 흙은 밀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늘 수도 있는데요. 아예 단수를 하네요. 그 다음 밀어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중앙이군요. 좀 가볍게 봅니다. 흑 1분 남았습니다. 흑 30초 남았습니다. 계속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으로 두어가야 할까요? 중앙 방면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자리는 자체로 급소긴 한데요. 10초. 하나, 뭐 가장 강력한 수는 뭐 이런 수고요. 넷, 좀 무난하게 간다면 이런 데 씌우는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끊어만 놓고 좌변 가는 건가요? 네.
여기 교환 자체는 그래도 흙이 득을 본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백이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이 전체가 좀 이제는 무거워져서요. 덩치도 커졌고요. 흑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전을 또 유도합니다. 고기 둔수는 백이 늘게 되면 네. 찝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군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고 백은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 자체로도 모양이 좀 안 좋죠. 뒷맛도 고약하고요. 백이 넘어갈 수는 있네요. 네,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105분 남았습니다. 백이 먼저 찝어가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 두는 거죠. 예. 선택이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흙이 뭐 단수를 하고 이을 수도 있고요. 이 수도 이제 못 넘어가게 하는 수입니다. 국면의 흐름이 좀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지금 여기를 붙인 수가 확실히 집은 득봤지만 이 한 방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곤마인 상태로 뜬 거거든요. 네. 중앙을 하나 좀 여유 있게 둬놨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약간 국면이 어려워졌습니다. 백도 뭔가 계속 여기 신경을 쓰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부담스럽죠. 10초. 한 칸 뛴 수는 셋, 사실 뭐 타협이에요. 흙이 이렇게 여섯. 찝는 것도 당장 보이고요. 여기도 이게 가능합니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백이 여기를 안 이을 수가 없는데요. 안 이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2점은 흙이 제압 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잡았죠. 네. 2점을 이용해서 중앙 쪽으로 좀 더 간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뭐 지금도 뭐 둘 수는 있겠지만 과연 김석 구단이 원래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약간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흑 30초 남았습니다. 잡혔죠. 이렇게 둬도 잡힌 건가요? 이렇게 둡니까? 막으면 이쪽을 둬서 네. 잡혔는데요. 여기가 흑 흙이 30초 늘게 되면 남았습니다. 여기 이으면 막아서 순합니다. 패가 되죠. 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수가 늘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버티는 게 됩니다. 네. 여기 늘었을 때 뭐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면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래도 좀 있습니다. 네. 중앙 승부된 건가요? 또 단수하고서 두텁게 한 점을 제압했죠. 일단 실리만으로는 백이 많이 벌어졌겠죠? 여기서 105분 버른 실리가요.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약 28집. 전체적인 베개의 실리가 55 정도가 됐어요. 55인데요. 10집 정도 늘어났군요. 문제는 흙이 두터워졌습니다. 이 중앙 처리가 승부가 되겠네요.
중앙 행마가 좀 제약이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니까 네, 최대한 안 끊기는 형태로 나왔어요. 뭐 끊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아픈데요. 조금 느리게 가니까 역시 급소가 또 남았죠. 그 자리를 먼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요. 예. 네, 이것도 좋은 자리인데요. 강동윤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막히게 되면 백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인데요. 이거 좀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을 하는 도중에 흙의 정리가 또 깔끔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흙이 좀 얇긴 합니다. 네. 이곳을 나가는데 흙도 맞받아 쳤죠. 받으라는 얘기죠. 여기 약점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도 이런데 지금 당장은 젖혀서 버티겠네요. 지금 당장 하는 건 약점은 뭐 어느 정도 보강이 됐지만 손해니까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붙일 때 꼬부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요. 네. 흙이요. 약간 당해서 자체가 좀 당했고 또 붙여서 두게 되면 나중에 붙임수로 인해서 여기가 약간 얇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붙이는군요. 지금 흐름 자체가 흙이 꼭 대마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중앙에서 어느 정도 득을 보면서 집을 낼 수 있다면 그 개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국면 흐름 자체가요. 네. 백이 확실히 편했는데요. 이 중앙에 엷은 자리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백이 크게 잘못 둔 것도 없는데요. 10초. 중앙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하는가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치박이니까. 이런 자리가요. 막 바다에 대면 막아서 예. 여기만 열집 생겨요. 이것이 이제 공격의 효과입니다. 반발도 어렵겠고요. 반발. 어차피 여기 단수는 안 받는다고 보고 네. 기세네요. 지금 나가는 것이. 끊어가는 것만 보면은 두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끊어가려면 네. 아래쪽을 크게 끊어가야겠죠.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사실 뭐 여차하면 이거 뭐 끊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으면 그때 두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정말 백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라는 얘긴데요. 흙이 끊었어도 묘한 자리네요. 백의 선택권 없이 진행이 됐을 것 같기는 네. 한데, 이렇게 되면 찌르고 끊는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만들어졌어요. 서로 이제 약간 통했네요. 여기 어차피 이렇게 끊는 것은 김석 구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지금 거기 끊는 거는 하나, 주변에 셋, 넷. 흙 돌돌이 완벽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끊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켰습니다. 어차피 단수를 친다고 봤을 때 이 교환 자체가 안형을 좀 없애는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네, 여기도 확실히 돼 있으면 이 전투할 때 편하죠. 여기 안 돼 있으면 백이 뭐 이런 데 붙일 수도 있고요. 활용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안 받아줍니다. 반대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그냥 나가면 네. 한번 물어보네요. 지금 타이밍에. 흙의 빈삼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했죠. 네. 흙 10초. 하나, 둘, 셋, 빈삼각은 두기 싫은데요. 다섯, 여섯.
두 점을 내어주고 다시 가기에는 손해가 클까요? 아예 두지 않고요. 네. 이런 데를 맞고요. 일단 늘어서 10초. 한 집이 둘, 셋, 났어요. 근데 크게 났어요. 다섯, 여섯, 글쎄요. 여덟. 이것도 물론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살리네요. 지금 버무려서. 젖히지 못한 이유는요. 역시 이 순간에 여기 끊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나올 때가 응수가 흙이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백이 늘어서 나오는 것을 네. 계속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빈상각입니다. 강동윤 구단의 머리도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요. 네. 자, 중앙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한판 싸움.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